저는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통쾌했던 복수국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친정 엄마가 유산으로 남긴 집의 백수. 시동생과 이혼한 시누이까지 들어와 살면서 매일 팔첩반상을 차려내고 생활비까지 요구하는 미친 시댁. 참고 참다가 눈이 뒤집혀서 이혼 서류를 남편 얼굴에 던진 그날의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한수미이고 올해 35살입니다. 저는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밤낮 없이 바쁘게 일하는 직업이지만 보람도 크고 수입도 괜찮은 편입니다. 10년 넘게 이 일을 해왔고 지금은 수간호사로 승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 부모님은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셨어요. 아버지는 공무원이셨고 어머니는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셨습니다. 외동딸인 저를 정말 아끼며 키우셨죠.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이 자랐고 원하는 것들을 다 해주려고 노력하신 부모님이셨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제가 간호대학에 진학할 때 정말 좋아하셨어요. 우리 딸 멋진 직업 갖는구나. 엄마가 자랑스럽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눈물을 흘리셨던 게 기억납니다. 대학 등록금도 전액 지원해 주시고 용돈도 넉넉히 주셨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가 된 후 3년쯤 지났을 때 부모님께서 저에게 집 한 채를 사주셨습니다. 강남은 아니지만 서울 근교의 괜찮은 아파트였어요. 30평 정도 되는 깔끔한 집이었습니다. 수미야, 이 집은 내 이름으로 해놨어. 나중에 결혼해도 이 집은 내 것이니까 절대 남편 명의로 바꾸면 안 돼. 알았지? 어머니가 단단히 당부하셨어요. 네, 엄마. 알았어요. 그때는 왜 그렇게까지 당부하시나 싶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어머니의 해안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저는 남편 이정민을 만났습니다. 대학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보호자였어요. 정민 씨의 아버지가 수술을 받으러 오셨는데 그때 처음 만났습니다. 차분하고 성실해 보이는 인상이었어요. 환자가 퇴원한 후에도 정민 씨는 병원에 찾아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아버지 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커피를 건넸고 그게 시작이었어요.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게 됐고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정민 씨는 중견기업 경리부에서 일하는 회사원이었어요.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저에게도 잘해줬고 데이트할 때도 항상 배려해줬어요. 1년 정도 사귀다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을 때는 모두 좋아하셨어요. 제 부모님은 정민 씨가 성실해 보인다며 흡족해 하셨고 시댁 부모님도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시어머니 김순옥 씨는 첫 만남부터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며느리 왔구나. 예쁘고 착하게 생겼네. 우리 정민이 잘 부탁해. 시아버지는 작은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이었고 시어머니는 전업주부셨어요. 정민 씨에게는 오빠 한 명과 누나 한 명이 있었습니다. 첫째인 시아주버님 정우는 38살로 백수였고 둘째인 시누이 정아는 36살로 이혼녀였습니다. 첫 만남에서 시아주버님은 거의 말이 없었어요. 구석에 앉아서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시누이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저에게 말을 걸었지만 뭔가 탐탁지 않은 느낌이었어요. 동생, 직업이 뭐예요? 간호사예요. 오, 괜찮네. 돈 잘 벌겠어요. 그 말이 조금 거슬렸지만 넘어갔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괜히 분위기 깨고 싶지 않았거든요. 정민 씨도 저에게 양해를 구했어요. 미안해. 우리 누나가 좀 직설적이야. 나쁜 뜻은 없어.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신혼집 문제가 나왔습니다. 정민 씨는 전세로 시작하자고 했어요. 자기가 전세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모님께 물어봤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수미야, 내가 가진 집이 있잖아. 거기서 시작해도 되는데 굳이 전세 살 필요 있니? 엄마가 준 집인데 그게 좀. 괜찮아. 대신 명의는 절대 바꾸지 마. 내 이름 그대로 두는 거야. 알았지? 알았어, 엄마. 정민 씨에게 제안했습니다. 여보, 우리 내 집에서 살까? 어차피 빈집인데. 정말? 그럼 전세금 안 써도 되겠네. 그 돈으로 나중에 집 넓히거나 하자. 응, 좋아.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어요. 양가 친지들만 모여서 작은 예식장에서 했습니다.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3박 4일 다녀왔고요. 행복한 시작이었습니다. 신혼 초에는 정말 좋았어요. 정민 씨는 좋은 남편이었고 저도 아내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퇴근하고 오면 저녁을 준비하고
주말에는 함께 장을 보고 데이트도 했어요. 시댁에도 한 달에 한두 번씩 찾아가 인사드렸습니다. 문제는 결혼 6개월쯤 지났을 때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정민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형이 잠깐 우리 집에 머물면 안 될까? 응? 갑자기 왜? 형이 지금 일을 쉬고 있는데 부모님 집에 있으니까 눈치 보인대. 한 달만 우리 집에 있으면 안 될까? 한 달이라고 했으니 괜찮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 괜찮아. 식구인데 뭐. 고마워, 여보. 그렇게 시동생 정우가 우리 집에 들어왔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괜찮았어요. 정우 씨는 작은 방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설거지도 안 하고 방 청소도 안 하고 하루 종일 게임만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식사였어요. 정우 씨가 제게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된장찌개 좀 끓여줘. 저 출근해야 해서 시간이 없어요. 에이, 그래도 아침은 먹어야지. 조금만 일찍 일어나면 되잖아. 어이가 없었지만 참았어요. 한 달만 있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나갈 기미가 안 보였습니다. 언제쯤 나가실 거예요? 아직 일자리를 못 구했어. 조금만 더 있으면 안 돼? 정민 씨에게 말했어요. 여보, 형은 언제 나가? 미안해. 형이 아직 일을 못 구했대. 조금만 더 기다려줘. 한 달이라고 했잖아. 알아. 내가 형한테 말해볼게. 하지만 말뿐이었습니다. 정우 씨는 3개월이 지나도 우리 집에 있었어요. 그리고 요구사항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저녁에 고기 좀 해줘. 내 빨래 좀 해줘. 방 청소 좀 해줘. 저는 간호사로 밤낮 없이 일하는데 집에 오면 백수 시동생 시중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정민 씨에게 심각하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이건 아니야. 형은 정말 나가야 해. 알았어. 내가 확실하게 말할게. 하지만 그 다음 주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우이 전화까지 들어온 거예요. 정민 씨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누나가 이혼했어. 갈 데가 없대. 잠깐만 우리 집에. 뭐라고? 미안해. 가족이잖아. 조금만 도와주자. 여보, 지금 형도 있는데 누나까지. 한 달만. 한 달만 있으면 누나도 집 구할 거야. 또 한 달이라는 말이었어요. 결국 신우이까지 들어왔습니다. 30평 아파트에 저희 부부 시동생, 신우이까지 4명이 살게 된 거예요. 제 집인데 제가 불편한 상황이 됐습니다. 더 가관인 건 신우이의 태도였어요. 정아는 들어오자마자 이것저것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생, 내 방 좀 청소해줘. 언니, 저도 일하는 사람인데요. 에이, 그래도 내가 주부잖아. 나는 지금 힘드니까 좀 도와줘. 신우이는 이혼 스트레스를 핑계로 하루 종일 드라마만 봤어요. 설거지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했습니다. 오히려 저한테 이것저것 시켰어요. 한 달이 지났지만 둘 다 나갈 기미가 없었습니다. 제가 정민 씨한테 강하게 말했어요. 여보, 이제 정말 안 돼. 둘 다 나가라고 해. 알았어. 이번 주 안에 꼭 말할게. 하지만 그 주말 시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수미야, 정우랑 정아가 여기 좀 더 있으면 안 되겠니? 어머니, 그게. 얘들이 지금 힘든 시기잖아. 내가 좀 도와줘. 어머니, 저도 일하는데 집안일까지 다 하려니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내가 며느리잖아. 시댁 식구 챙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믿을 수 없는 말이었어요. 어머니, 이건 제 집이에요. 친정 부모님이 저 주신 집이고요. 그래도 결혼했으면 시댁 식구들 챙겨야지. 그게 며느리 도리야.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그 후로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시어머니가 자주 우리 집에 오셔서 이것저것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미야, 밥상은 왜 이렇게 허술하게 차려? 반찬을 더 많이 만들어야지. 어머니, 저 밤늦게 퇴근하는데 이것도 힘들어요. 에이, 그래도 팔첩반상은 차려야지. 우리 아들이랑 정우, 정아 먹을 거 생각해야지. 팔첩반상이라는 말에 기가 찼어요. 여기가 조선시대도 아니고 무슨 팔첩반상을 매일 차리라는 건지.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시댁 식구들이 거실에 다 모여 있었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동생, 시누이 그리고 정민 씨까지.
제가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수미야, 앉아봐. 할 얘기가 있어. 네.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우리가 가족 회의를 했는데 앞으로 생활비를 좀 받아야겠어. 생활비요? 응. 너도 알다시피 정우랑 정아가 여기 있잖아. 식비도 많이 들고 공과금도 올랐잖아. 그러니까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씩 생활비를 내는 게 어때? 귀를 의심했어요.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가 이상해? 내가 돈 잘 벌잖아. 집도 내 거고. 그럼 생활비 정도는 내야지. 이건 제 집이에요. 제가 왜 생활비를 내요? 에이, 그래도 가족끼리 그렇게 야박하게 굴면 어떡해. 내가 번 돈으로 시댁 식구들 좀 돌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시어머니의 말에 시동생과 시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민 씨를 봤습니다. 여보, 당신도 이 말에 동의하는 거야? 정민 씨는 눈을 피했어요. 수미야, 우리 가족이잖아. 조금씩 도우면서 살면 안 될까? 배신감이 들었어요. 안 돼요. 절대 안 돼.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제 집이고 제가 번 돈이에요. 왜 제가 백수 시동생이랑 이혼한 시누이 생활비를 내야 해요? 수미야, 어른한테 말버릇이 왜 그래?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말버릇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오빠는 40 가까이 돼서 백수로 놀고 있고 언니는 이혼하고 와서 집에서 드라마만 보잖아요. 왜 제가 그런 사람들 생활비를 내야 해요? 시동생이 발끈했어요. 야, 너 지금 뭐라는 거야? 사실이잖아요. 오빠는 몇 달째 우리 집에 얹혀 살면서 일 구한다는 노력도 안 하잖아요. 이 여자가 진짜. 신우이도 끼어들었어요. 동생, 내가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우리도 힘들어서 그러는 건데. 힘들면 일을 하든지 해야죠. 왜 남의 집에 와서 빈둥거리면서 생활비까지 요구해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집이 남의 집이야? 우리 아들이 사는 집인데. 아들이 사는 집이 아니라 제 집이에요. 제 명의로 된 집이고 친정 부모님이 져주신 거예요. 그래도 결혼했으면 남편 집이지. 법적으로는 제 집이에요. 실랑이가 계속됐습니다. 결국 그날은 아무 결론도 나지 않고 끝났어요. 하지만 그 후로 시댁 식구들의 태도가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오면 시어머니가 와 계셨어요. 수미야, 오늘 저녁은 뭐 해줄 거야? 저도 지금 퇴근한 건데요. 그래도 저녁은 해야지. 어서 준비해. 시어머니는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제가 주방에서 요리를 하면 옆에서 이것저것 지적했어요. 간이 왜 이렇게 싱거워? 반찬은 왜 이것밖에 없어? 어머니, 저도 힘들어요. 에이, 젊은 것이 힘들긴. 나는 내 나이 때 시댁 식구 10명 밥 해줬어. 비교까지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은 제가 야간 근무를 마치고 새벽에 집에 왔는데 거실이 쓰레기장이었어요. 치킨 박스, 피자 박스, 소주병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시동생과 시누이가 친구들을 불러서 파티를 한 거였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시동생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오빠, 지금 일어나세요. 왜 그래, 시끄럽게. 거실 좀 보세요. 이게 뭐예요? 아, 그거. 나중에 치울게.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치우세요. 야, 너 지금 나한테 반말해? 반말도 하죠. 여기 제 집인데 제가 왜 못해요? 싸움이 났습니다. 정민 씨가 말렸어요. 수미야, 진정해. 형도 좀 이해해줘. 이해는 무슨. 이 집이 누구 집인데 이 모양이야? 제가 소리쳤습니다. 그날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갔나 봐요. 다음 날 시어머니가 찾아와서 저한테 뭐라고 했습니다. 수미야, 내가 정우한테 소리 질렀다며? 당연히 소리 질렀죠. 새벽까지 파티하고 쓰레기는 안 치우고. 그래도 오라버니한테 그렇게 하면 어떡해. 공손하게 부탁했어야지. 공손하게요? 몇 달째 공손하게 부탁하는데 안 듣잖아요. 그래도 며느리가 오라버니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되지. 참다 폭발했어요. 어머니, 저 이제 못 참겠어요. 오빠도 언니도 다 나가세요. 당장. 뭐? 여기 제 집이에요. 제가 나가라는데 나가야죠. 이 집이 내 집이면 뭐해? 우리 아들 집이지. 제 명의예요. 법적으로 제 집이에요. 그래도 남편 집 아니야?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제 뺨을 때렸습니다. 짝! 귓가에 쨍하는 소리가 울렸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내가 버릇이 없어서 그래. 어른한테 말대꾸를 해. 그 순간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인내심의 끈이 끊어진 겁니다. 좋아요. 이혼할게요. 뭐? 이혼한다고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챙겼습니다. 정민 씨가 황급히 따라 들어왔어요. 수미야, 진정해.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를 해요? 당신은 저보다 당신 엄마 편만 들잖아요. 아니야. 나는 됐어요. 나 이제 못 살겠어요. 가방을 싸서 집을 나왔습니다. 친정으로 갔어요. 어머니가 제 얼굴을 보고 놀라셨어요. 수미야, 무슨 일이야? 뺨이 왜 빨개? 모든 걸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분노하셨어요. 그 집안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엄마, 나 이혼할래. 당연하지. 당장 이혼해. 어머니는 변호사인 친구분께 전화를 하셨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상황을 설명하자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명백한 이혼 사유가 됩니다. 특히 시댁의 과도한 간섭과 폭력은 심각한 문제예요. 이혼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집이 부인 명의죠? 네. 그럼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부인 소유의 집에 무단으로 거주하는 거니까요. 정말요? 네. 바로 진행하시겠어요? 네, 해주세요. 이혼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내용 증명도 보냈어요. 시동생과 시누이에게 퇴거 요구서를요. 일주일 후 변호사와 함께 집으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고 정민 씨가 문을 열었어요. 수미야, 이혼 서류예요. 서명하세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수미야, 얘기 좀 하자. 내가 잘못했어. 늦었어요. 그리고 이 집에서 모두 나가세요. 2주일 드릴게요. 뭐? 제 집이에요. 나가세요. 시어머니가 뛰어나왔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어머니도 나가세요. 여기 더 이상 못 오세요. 이 집이 내 집이면 뭐해? 우리 아들. 제 명의예요. 법적으로 제 집이고 지금 퇴거 명령 내렸어요. 변호사님이 서류를 보여주셨어요. 2주일 안에 퇴거하지 않으시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시동생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야, 너 지금 우리 보고 나가라는 거야? 네. 여기 제 집이에요. 오빠는 몇 달 동안 무단 거주한 거예요. 이 여자가 진짜. 그리고 오빠, 지금까지 거주하면서 사용한 공과금이랑 식비 청구할게요. 뭐? 당연하죠. 무단 거주했으니까 비용 내셔야죠. 변호사님이 계산서를 내밀었어요. 시누이도 당황했어요. 동생, 우리가 가족인데 이럴 수 있어? 가족이면 제 집에서 함부로 살고 생활비 요구하고 저 때려도 돼요? 그건 긴 말 하지 않을게요. 2주 안에 이 집에서 나가세요. 정민 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미야, 제발. 내가 잘못했어.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당신은 한 번도 제 편이 아니었어요. 항상 시댁 편만 들었잖아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해요? 당신 엄마가 저 때렸을 때 왜 말리지 않았어요? 당신 형이 제 집을 쓰레기장으로 만들 때 왜 가만히 있었어요? 내가 잘못 생각했어. 이제 알았으면 됐어요. 서명하세요. 저는 단호했습니다. 변호사님도 옆에서 압박했어요. 서명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재판 가면 더 불리해지실 거예요. 결국 정민 씨는 서명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 이혼하면 안 돼. 어머니, 이미 결정했어요. 수미야, 제발.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이미 늦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저 때린 것도 고소할 거예요. 뭐? 폭행죄로 고소합니다. 변호사님이 고소장을 내밀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럴 수가.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사과하시면 고소 취하할게요. 하지만 사과 없으면 끝까지 갈 거예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미안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진작 그러셨어야죠. 제발 고소는 취하해줘. 내가 잘못했어. 고소는 취하할게요. 대신 다시는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알았어. 알았어. 시어머니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아내가 너무 지나쳤어. 알고 계셨으면서 왜 말리지 않으셨어요? 내가 무능했다. 미안하구나. 시아버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2주일 후 시댁 식구들은 모두 집을 나갔습니다. 시동생과 시누이는 시댁으로 돌아갔고 정민 씨는 원룸을 얻어서 나갔어요. 집이 텅 비었습니다. 혼자 남은 집에서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다니.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맞는 선택이었어요.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재판은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시댁의 과도한 간섭, 시어머니의 폭행, 남편의 방관 등이 모두 인정됐습니다. 판사도 제 손을 들어줬어요. 피고의 가족들이 원고 소유의 집에 무단으로 거주하며 과도한 요구를 한 것은 명백한 이혼 사유입니다. 이혼을 허가합니다. 판결문을 받아들고 법정을 나왔습니다. 밖에서 정민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미야, 이제 남이에요. 행복하게 사세요. 너도 행복해.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친정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 이혼했어. 수고했다, 딸. 이제 편하게 살아. 응. 그런데 엄마, 고마워. 왜? 이 집 내 명의로 해준 거. 그거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신신당부한 거야. 결혼해도 집은 내 거라고.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이 많아. 엄마가 해안이 있으셨어. 그럼 우리 딸 지킬 생각만 했지. 그 후로 3개월쯤 지났을 때 친구에게서 소식을 들었어요. 수미야, 너희 시댁 망했대. 응. 시아버지 공장이 부도났대. 빚이 엄청나다던데. 그래. 놀랍지는 않았어요. 시아버지 공장이 어려웠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내 집에 식구들 다 들여보낸 거래. 나중에 내 집을 빼앗을 생각이었대. 뭐? 응. 다들 들어가 살면서 기정사실화하고 나중에 내가 못 이기고 명예 이전하면 그걸로 빚 갚으려고 했대.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정민이 형이랑 누나가 사실 일부러 백수 행세한 거래. 내 돈 쓰게 하려고. 미쳤네. 맞아. 진짜 미친 사람들이야. 내가 잘 빠져나온 거야. 그 얘기를 듣고 나니 오히려 시원했어요. 제 선택이 얼마나 옳았는지 확인된 거니까요. 만약 계속 참고 살았다면 제 집을 빼앗겼을 거예요. 지금 저는 혼자 잘 살고 있습니다. 집은 여전히 제 명이고 아무도 간섭하지 않아요. 퇴근하고 오면 편하게 쉴 수 있고 주말엔 친구들 만나서 놀기도 해요. 1년 후 우연히 정민 씨를 길에서 마주쳤습니다. 많이 초췌해 보였어요. 수미야.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 네, 잘 지내요. 오빠는요? 나는 그냥저냥. 침묵이 흘렀어요. 수미야, 그때 정말 미안했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너는 잘 살아줘. 행복하게. 오빠도요.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미련은 없었어요. 그저 인생의 한 페이지를 넘긴 기분이었습니다. 최근에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제 병원에 새로 온 의사 선생님인데 착하고 배려심 많은 분입니다. 아직 사귀는 건 아니지만 가능성이 보여요. 무엇보다 그분은 제 이야기를 듣고 말했습니다. 수미 씨가 잘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 시댁이랑은 절대 살 수 없죠.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요즘 저는 행복합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제가 번 돈을 제가 쓸 수 있어요. 친구들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여행 가고 싶을 때 가요. 이게 진짜 제 인생이에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수미야, 잘했다. 내가 참고 살았으면 평생 고생했을 거야. 알아요, 엄마. 엄마 말 들어서 다행이에요. 결혼은 또 할 수 있어.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 거야. 친정 아버지도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우리 딸 대단하다.
아빠가 자랑스러워. 고마워요, 아빠. 앞으로도 당당하게 살아. 내 인생이니까. 최근에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다녀왔어요. 제주도에 4박 5일 다녀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가족끼리만 시간을 보냈어요. 수미야, 행복하니?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응, 엄마. 정말 행복해. 다행이다. 엄마는 내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나도 알아. 엄마, 아빠 덕분에 이렇게 잘 살아. 우리 딸 최고야.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결정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만약 참고 살았다면 지금쯤 제 집도 없고, 제 돈도 없고, 제 인생도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용기를 냈고, 제 인생을 지켰습니다. 여러분도 만약 비슷한 상황에 있다면 용기를 내세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내가 지켜야 해요. 시댁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지 마세요. 당신의 재산은 당신 거예요. 특히 집 명의는 절대 바꾸지 마세요. 제 어머니처럼 해안 있는 부모님 말씀 잘 들으세요. 결혼해도 당신 명의는 당신 거예요. 그게 나중에 당신을 지켜줄 거예요. 그리고 배우자가 당신 편이 아니라면 그건 진짜 가족이 아니에요. 부부는 한 팀이어야 해요. 남편이 시댁 편만 든다면 그 결혼은 재고해야 합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 미래가 더 중요합니다. 언젠가 다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번엔 더 신중하게, 제대로 된 사람과 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의 행복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진짜 가족이 아닙니다. 진짜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해요. 저처럼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 용기를 내세요.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의 선택을 믿으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오늘의 사연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